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식을 분명히 이제 접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항서에서 폼 483에 따른 보고서, 요거를 제출을 FDA에 한 상태입니다. 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그 예상을 한 것보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승인 시기가 푸드파 기준인 3월 21일보다 훨씬 앞서서 승인 허가가 떨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죠. 이 건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시기를 가늠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고요. 자, 그리고 주가 예상도 말씀드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HLB하고는 별도로 확실한 실적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내는 매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바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영상 찍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블로그 다 보셨죠? 네, CMC 실사후 진행 과정에서 향서제약이 보완해서 미국 시간으로 1월 24일에 FDA에 보고하였다. 이렇게 HLB 공식 블로그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공지가 나온 게 금요일 날그 오전 한 9시쯤, 네, 이때쯤 나왔죠. 네. 자, 이런 낭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 연휴 동안의 상황을 아시겠지만 중국 AI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사실 우리 한국의 IT 기업들의 주가들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좀 충격을 받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제약 바이오 쪽 섹터가 다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일라이릴리 사례하고 비슷하게 이제 HLB도 승인 허가를 통해 승인 허가가 날 개연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승인 허가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어느 정도 앞당겨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이외에 보다 신속하고 더 빠른 정보가 이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주소를 드릴 겁니다. 좀 더 차별화되고 세밀한 도움을 텔레그램 방에서 드리니까 참고로 일단 하시고요. 자, 말씀 이어서 드리면 우리는 일라이릴리 사례하고 이제 비슷하게 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이게 과거에 일라이릴리 건과 관련된 원문입니다. 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문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한 거를 제가 쭉 보여드리는데 결국 그 유사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10월 6일 날 폼 483이 발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항저 같은 경우는 1월 16일 날폼 483이 발행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한 20여 일 이후에 빠르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게 발행된 지 20여 일 이후에.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리버 카페네리주막 같은 경우도 폼 483이 1월 16일 날 발행이 됐다고 한다면 자 20일을 그냥 그러니까 영업일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본다면은 역시 2월 한 초반 빠르면 한 2월 초반에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죠? 그리고 사실 2월 중 좀 보수적으로 봐도 2월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푸드파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3월 21일 날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죠? 그런 세 가지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2월 초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고요. 2월 내에 나오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고, 푸드파 기준으로 볼 때는 3월 21일 날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보수적으로 봐도 3월 21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 1번이나 2번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여하튼 폼 483이 1월 16일 날 발행이 됐고 1월 24일 날 보고서를 FDA에 항서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자, 이 1, 2, 3번의 경우에서 1, 2번의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레바 측에서 뭐 자문위 구성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건 FDA 건 아니라 엘레바 측에서 스스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보고서 제출한 건도 알고 그게 잘 마무리될 것에 대한 예상, 승인 받을 것에 대한 예상을 결국 미리 하고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게 아니냐. 그래서 상업화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문위 구성을 해서 이 구성원까지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폼 483 발행이 되고 그리고 FDA에 항서가 보고서 완료해서 제출을 했고 자 그리고 일라이 릴리 사례처럼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똑같이 연출이 되는 점 네, 이런 점들을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그 무결성 문제가 없었던 그런 측면 항서에서 주장했던 경미한 세 건이기 때문에 보고서도 빨리 완료가 됐고 승인도 보다 빠르게 떨어질 개연성이 좀 있겠다. 네, 이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HLB의 주가 자체는 금요일날 큰 폭으로 뭐 급등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서서히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쪽으로 크게 폭등할 그럴 개연성이 다분히 많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해서 좀 신속한 소식과 다른 정보들 이런 것들은요. HLB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텔레그램 방, 네, 요거 도움을 좀 받으셔서 차별화되고 세밀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주소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